광대한 지역, 풍부한 식재료의 나라 중국. 다양한 조리법으로 세상의 모든 맛을 낸다는 중국은 명실상부 음식 천국입니다. 음식 천국 중국에서 현지인 입맛을 사로잡은 사부를 찾아 나섰는데요. 손님이 원하면 뭐든지 해낸다. 맞춤 서비스로 억대 매출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홍윤표 사부.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부. 창업 2년 만에 억대 매출을 올린 권유환 사부입니다. 음식의 아름다움을 더해 중국 여심을 잡았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사부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두 열혈 청년들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부. 과연 도전자들은 억소리 나는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14억.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 중국의 배꼽이라고 하는 우한으로 갑니다. 깊은 역사가 서려있는 우한은 장강과 황항루의 웅대한 위용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한은 빠른 경제발전 속도와 중국 정부의 창업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중국에서도 아주 핫한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인구는 무려 1000만. 그래서 그런지 이 우한은 중국에서도 창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 중에 있는데요. 저 혼자 왔느냐? 아니죠. 해외 창업을 간절히 소망하는 두 청년.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광주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우명구입니다. 한국에서 2번째 창업을 했는데 네.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국내 창업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요리 경력 7년. 두 번의 사업 실패 후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 중인 우명구 씨.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또 다양한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21살 청년 이지우입니다. 건강한 한식을 세계화시키겠다는 야심만만 21살 이지우 씨. 당차 보이네요. 대륙을 접수하겠다는 각오로 나선 두 도전자. 우선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먹을거리를 알아보러 나섰습니다. 음식 천국이라는 명성답게 다양한 음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음식을 할 때 맛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색과 향,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중요시한답니다. 음식 천국이에요. 이거 보세요. 와. 전부 다 먹을 거예요. 전부 다. 와, 세상에. 여기가 맛집인가 보다. 여기가 맛집인가 보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 이곳이 사부의 가게일까 싶었지만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한 중국에서 이 중국에서 성공한 식당은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가봐야 돼요.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얼른 가서 저희가 배워봐야 돼요. 가보죠 바로. 네. 음식 강국 중국에서 대박의 행진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사부의 가게는요. 닭갈비를 시작으로 부대찌개, 떡볶이, 삼겹살 등 무려 60가지가 넘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판매하면서 현지인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자. 모자를 딱 이렇게 쓰면 어때? 그리고 자, 하지만 잘 어울린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승윤인지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어요. 자연인이라기보다는 좀 도시인에 가까운 스타일로 한번 가보죠. 네네. 자, 제가 알기로는 평소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부의 가게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가 맛있나요? 여기 보통 치즈 닭갈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치즈 닭갈비요? 네네. 그럼 치즈 닭갈비 하나랑요? 잠시만요. 이거 먹으면 되겠는데요? 네, 세트 하나면 돼요. 세트, 예. 네, 양
가장 잘 팔린다는 대표 메뉴를 주문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닭갈비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 우와. 기대했습니다. 이런 플레이팅을 기대했습니다, 진짜. 처음 오시는 분 같아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뭐 여기서 한국인들이 보통 못 드시는 음식이 있어요. 드시고 싶은데 메뉴가 없어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제가 예, 미리 연락하시면 해드리거든요. 나중에 이따 명함 따로 주문을 하면은 해주시겠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를 찾을 수밖에 없죠. 와, 근데 비주얼이. 치즈잖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우선 맛부터 검증을 해야겠죠? 치즈로 한번 감싸주니까 되게 부드럽네요. 맛은 인정. 그렇다면 또 다른 대박의 비법은 무엇일까? 지금 보였어요? 사장님 손님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 자리에 있는데 앉으세요. 90도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저기도 지금 있어요. 이런 세세함이 있네요. 사람이 네, 자상함이. 몸이 세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는 사부. 서빙하랴, 인사하랴, 먹는 방법까지 설명하랴. 사부는 식당 안을 종횡무진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기서 요리하시고, 손님 들어오면 나와서 나와서 또 서빙도 하시고, 또 손님들한테 인사도 그냥 계속 하시고.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방금 땀나서 이렇게 살짝 닦았는데. 솔직히 잘 되는 가게는 사장님의 마인드부터가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먹고 나오니까. 터질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사장님 미소. 손님을 대하는 자세들 그걸 가장 먼저 배워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뭐 어떤 걸 느꼈나요?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진심이 정말 담겨 있다는 거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더 크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저렇게 몸으로 뛰는 사장님을 보니까 좀 저도 많은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부를 찾아간 곳은요. 여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곳인데요. 然后最近呢，在武汉这边拍照，好喜欢武汉这个城市，也喜欢这个店，在网上攻略了很多，然后看到这个店的。 2년 전부터 이 가게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손님의 90% 이상이 여성 고객이라는 사부의 가게. 이곳에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뽀얀 국물에 담백한 삼계탕, 화려한 빛깔로 장식한 비빔밥, 그리고 화끈한 맛의 제육볶음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가시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음식인데 일부러 찾아와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다는 사부의 가게. 여기 특징이 손님의 대부분이 여성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성들의 감성을 확실하게 자극한 것 같아요. 여심저격에 성공한 비법은 도대체 뭘까요? 그녀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대는데 점점 더 이 가게의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음식 사진 네. 찍는다고요? 아니, 도대체 음식이 어떻길래? 너무 예쁘게 나와서. 반찬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와, 이것도 정말 예쁘다. 아,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진짜 사람 시선을 이게 끌게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국물 진짜 진하지 않아요? 진짜 맛있다.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되게 담백한 맛 나지 않아요? 네, 깔끔하고? 네네.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자, 지금 저기 사장님이랑 사진을 찍고 있네요. 와. 사장님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세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그 가게랑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이 다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문도 받고 서빙도 보고 그 부지런함. 여심을 저격한 사부의 비법. 그의 대박 비법을 꼭 알아내야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식당을 돌아봤는데 우리가 아주 맛있게 싹싹 비우고 나왔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수많은 여자분들을 보니까 아 얘가 진짜 여심을 사로잡는 그런 가게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한식의 이런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게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통 한식으로 중국 여심을 잡은 사부의 가게를 이지우 씨가 선택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에서 온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전주 모르셨죠? 네, 아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네. 저였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변장이 성공적이었네요. 그 1년 매출 그좀 어느 정도 됩니까? 컨셉은 소투자로 네. 이제 좀 장기전으로 가는 시기여서 네. 투자는 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됐고요. 잘 될 때를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3억이요? 이 가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박집 맞네요. 3천만 원 투자, 연매출 3억. 8개의 테이블로 여성 고객을 줄 세우는 권유한 사부입니다. 사장님께 어떤 그 비법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가능하실지. 한국에서 음식을 배우셨나요? 네,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계속. 네. 한번 이제 테스트 아니 테스트로. 네. 네. 뭐 제일 간단한.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사부의 가게 입성 조건은요. 여심을 사로잡을 샐러드를 플레이팅하라. 과연 사부의 가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 닭가슴살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한데요. 테두리를 비우는군요. 21살 지우 씨, 여심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자. 제가 봤을 때 되게 예쁜데 그 손님들한테 실제로 나간다면 손님들 반응이 어떨까요? 이렇게 약간 섞여져 있는 샐러드의 형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었으면 이제 이런 접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도 보이고 이제 좀 정갈하게 나갔으면은 좀 중국인들의 보기에 사진 찍기도 좋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게 되면은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잡할 수도 있는. 좀 산만한 느낌. 뭐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배우면 되죠. 음식뿐만 아니라 뭐 플레이트나 그 음식 외적인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장님 받아주실 거죠? 네, 뭐 저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보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다음은 7년 요리 경력 2번의 실패를 겪은 명구 씨를 부탁할 사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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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아까 네. 됐는데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까 제가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있었는데 저 혹시 알아보셨나요? 알아보셨어요? 이 친구가 해외 창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대박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온 거거든요. 여기 장사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예, 처음에 어렵게 했는데 겨우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실례지만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루에 한 30에서 50 정도 되겠어요.
1년 연매출로 하면 4억 5천에서 5억 가까이. 그 정도. 예. 맞춤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아 연매출 5억 달성. 36살 홍윤표 사부입니다.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요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뭐 어느 정도 하시는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왜냐면 모르니까. 이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예. 명구 씨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사부의 가게 대표 음식 닭요리. 닭을 먼저 볶아주는군요. 네. 오, 불 너무 세, 너무 세. 망설임 없이 모든 재료를 쏟아붓는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 건가? 야채는 다 같이 볶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사부의 표정은 석연치 않죠. 요리 경력 7년의 명구 씨. 서슴없이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더 안 보셔도 됩니까? 더 안 보셔도 돼요? 생각보다 좀 테스트가 일찍 끝나는 듯한 느낌인데 네. 네. 안에 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스를 붓게 되면은 안에 그 살코기 색깔이 붉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양념색이랑 합치면은 이거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거든요. 명구 씨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요? 예. 우리 명구 씨를 좀 이렇게 저는 괜찮은 겁니까? 예. 약간 불안했지만 어쨌든 입성. 유니폼 바로 받는 건가요? 예, 일단 이거는 아직 주방복은 아니고 홀이랑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기초부터. 기초부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입어봐도 돼요? 예. 남는 거 하나 없는데 상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맞습니다. 이거 저희 아주머니 건데. 저한테 너무 당황했습니다. 세 번의 시즌부터 생각하고 이옷 입고 쌤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낌이 좋은데요? 홀에서 일하는 거의 한 4년 만에 지금 홀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많이 걱정되고 지금 이게 약간 덤벙대는 걸 안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앞에 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거 먼저 하고 하면 왜냐면은 그 요리를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창업을 배우러 왔으니까. 1년 365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사부의 가게는요. 2년 전 문을 열었는데 연매출 5억. 식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익금은 45% 정도랍니다. 非常好吃，我觉得很好吃，大家都可以来尝一尝。 맛은 당연히 인정을 받았고 손님들이 몰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부의 가게에서는 한국 음식이라면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 무려 60가지 이상의 메뉴를 팔고 있고 3개월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기 때문입니다. 메뉴가 맨날 똑같으면은 손님들이 금방 약간 실증내시거든요. 메뉴 이제 빠른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신메뉴도 손님한테 선보이고 예전에 예전에 손님들이 많이 안 찾았던 메뉴들 같은 경우는 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로테이션을 빨리 돌려주고 있어요. 일단 홀에서 손님들 필요한 거 없나 해가지고 봐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주신 거는 빼주시고 중국어 하는 사람도 알고 인사한 다음에 그때 치워드려요. 성공한 사부의 모든 것을 쏙쏙 빼먹겠다던 명구 씨. 그런데 어째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고 있을까요? 마음은 앞서는데 뭘 해야 될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보는 저도 막막합니다. 반면 사부는요, 주방만 사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모든 일에 손수 나서는데요. 겉에를 바삭하게 하고 속에는 약간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야 한다. 바로 사부의 철칙입니다. 咱们这个就直接吃多些，对，这个也是肉包的，太好吃了。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손님에게는 먹는 방법부터 알려주는데요. 제대로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就以前听说过，然后感觉分量挺足的，然后也很好吃。 이렇게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사부의 가게에는 배달 주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은 계속 몰려들어 주방과 홀의 직원들이 분주한데도 명구 씨는 여전히 꿔다는 포리자루 같습니다. 급기야 가게를 나와버리는데요. 도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야심찼던 명구 씨.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선 중국말이 안 되니까 외부 손님한테 메뉴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일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준비를 안 하고 나왔는지 오늘 첫날 일해 보니까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두 번의 창업 실패 후 자신감이 떨어진 명구 씨. 하지만 어떻게 만난 사부입니까? 할 수 있어요, 명구 씨. 힘을 내봐요. 그런데 손님이 우선인 사부는 명구 씨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불 앞에서 요리하랴 1,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사부의 모습에 명구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말이 서투니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손님 응대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최고 바쁜 날. 최고 바쁜 날 금요일. 최고 바쁜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많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주방에 있다가 땀 막 엄청만 흘리시고 나온 다음에 홀에 나가시는데. 앞에를 안 가면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 나중에 하시다 보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계속 앞에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 손님들이 그러니까 표정도 봐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니까. 안녕. 사실 지금은 성공한 사부지만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한 손님도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님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더 이게 인사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뭔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부의 가게에 한국에서도 한철 잠깐 먹을 수 있는 과메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60가지가 넘는 메뉴에 또 하나의 메뉴가 되는 건가요? 사장님 메뉴판에 과메기는 없는데 과메기는 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과메기를 테스트해보려고 해요. 이제 계속 이제 없는 거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최대한 이제 한국 맛 똑같이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지의 맛을 최대한 많이 전하고 싶은 사부. 이번엔 족발이 등장했는데요. 족발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족발도 신메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이제 뭐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예약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시장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해드려요. 선생님 못 하시는 요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못 하시는 요리가 없는데요 지금? 한식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건 다 해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을 했던 홍윤표 사부.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요식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식당을 열기 전 북경의 한 식당에서 음식 조리법과 식당 운영까지 혹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 맞춤 서비스라는 전략을 가지고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5억을 달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심 저격수 권유한 사부의 가게에 입성한 지우 씨는 잘하고 있을까요?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한국 노래가 나오네요. 가게에서. 한식을 파는 곳이어서 그런지 한국 노래가. 네. 사부의 가게에서는 아침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 플라워랑 촛불이랑 섞이면 네. 완전 분위기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장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마케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진 찍는 포토존을 만들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찍어달라고 안 해도 그냥 본인들이 찍어요. 20, 30대 여성이 주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사부는 그녀들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만의 아지트, 즉 자주 다닐 수 있는 곳을 지정해두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시각적으로도 시선을 끌 수 있는 분위기를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부의 전략은 100% 통했습니다. 오빠, 推荐一下. 삼계탕. 비빔밥. 사부의 가게는 테이블 수 8개, 30석 정도의 작은 가게입니다. 그러다 보니 줄을 서는 기다림을 감수해야만 하는데요. 그래도 찾아오는 여성 고객들. 그 여심을 사로잡은 대표 음식이 바로 삼계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심 공략. 손수 잘라주는 서비스는 필수인데요. 한국말 많이 늘으셨어요? 한국말 많이 늘으셨어요? 한국말 잘해요? 오빠, 김치통 더 주세요. 삼계탕 주세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사부의 세심한 배려가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사랑해. 就是现在进冬天了嘛，然后喝一点热热的、暖暖的，对胃很好，很滋养。 그날 오후 사부가 지우 씨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요. 사부의 손놀림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아, 손님 표정이... 찍지 말고 잘라야지. 다 공개잖아요.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같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치이지고 하면은 사람들 아까 표정 봤어요? 못 봤죠? 막 이렇게 좀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우 씨 속이 바짝바짝 타는 모양입니다. 사실 사부에게 삼계탕은요,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 우한에서 대학 생활을 한 사부. 현지에서 살면서 중국인들의 식성을 파악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삼계탕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지는 몰랐다는군요. 창업 3개월 만에 창업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현재 연매출 3억, 순수익 50%를 만들어준 효자 메뉴인 거죠. 사장님 육수는 얼마만큼 시간이 들었어요? 하나 개발하시는데? 2, 3개월은 계속 육수만 끓였던 것 같아요. 계속 뭐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또 먹어보고 닭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어봐야지 또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닭으로 육수를 낸 그런 이제 요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조금은 쉽게 접하면서도 한국 음식인 것 같아요. 이제 닭 끓일 때도 닭 피를 빼고 그리고 이제 약잼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으로 그냥 끓일 때보다는 그래도 냄새가 좀 덜 나는 것도 있고. 생찹쌀이 아닌 찹쌀밥으로 속을 채워낸 삼계탕은 건강식으로 매출 1위 메뉴. 그렇다고 손님들이 삼계탕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다양한 한국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부는 여심 공략 메뉴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면서요. 색감도 이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토마토랑 이제 같이 섞어서 넣었습니다. 반응은 확실히 옛날보다는 더 토마토 넣은 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권요한 사부는요, 테이블 위에 놓여지는 것은 무엇이든 예뻐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의 색뿐만 아니라 테이블 세팅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빵이요, 빵. 예. 사진 찍어요. 네. 사진을 찍으니까 웬만하면 정갈하게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저렇게. 예쁘게 장식된 것을 보면 사진을 찍고 싶은 젊은 여성의 심리. 그 여심을 제대로 공략한 거죠. 그렇게 나가니까 여성 손님들이 확실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놔드리는 것보다. 예쁜 음식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그래서 먼 곳에서도 찾아올 정도라고 하는군요. 是因为这里很新颖嘛，食物也很美。其次，我觉得这个装修也很有特点，比较有韩国那种老一点的味道。再就是味道，我觉得很 OK。 색깔에 반해서 찍은 여성들의 사진은 곧 광고가 되었습니다. SNS에 사부의 가게에 다녀간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기야 언론에 소개되면서 일부러 우한으로 여행을 오는 고객까지 생겼으니까요. 진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맛을 추구하고 어떤 소비의 형태고 어떤 것이 트렌드인지 그런 거를 공부해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의 트렌드를 잘 파악해 이제는 유명세까지 얻은 권요한 사부. 권 사부는 지우 씨를 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는데요. 와, 입구부터 스케일이 다릅니다. 뭔가 외국 같지 않아요? 완전 다른데요. 중국 같지 않아요. 이곳은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로 유명한 카페인데요. 여심 공략을 위해 시장 조사라도 나온 걸까요? 맛으로 먹기 전에 먼저 눈으로 먹는다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黑茶的原因是因为它是红茶做的，然后红茶的英文应该是 black tea。 사실 이 카페에서 권요한 사부에게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습니다. 여성 고객을 확보한 사부의 능력을 인정한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여자 좋아할 것 같아요? 맛이? 맛은 좋아할 것 같은데 가게 음식을 먹고 이걸 먹었을 때 배부를까 봐? 좀 그런 감이 없죠.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맛도 맛있는데 무엇보다 먹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규모가 훨씬 큰 카페에서 사부의 작은 가게에 납품을 하고 싶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我想的是不想那么硬的甜品，就是那种对那种芝士蛋糕呀。你如果要我一直供一样东西，我也觉得挺无聊，然后就吸引我的
사부의 가게가 유명세를 타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 곳이 많아졌다는데요. 外观不停的改变，很漂亮。然后其实他们的餐也很好吃。然后为什么我会合作呢？第一，这个地方我觉得它少了一个甜点去支撑它可能更高的层次，然后让它的产品的完善度更高。 그렇다면 명구 씨는 잘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네. 아이, 어쩌려고 그래요? 확실히 이제 얼굴에 미소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든 미소를 조금씩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스마일, 좋아요. 주문하신 치즈 닭갈비 드릴게요. 거기다 이거거든요. 조금만 끓이고 바로 드셔도 돼요. 핫도그 왜 안 하시고 여기 오셨어요? 저 해외 창업하려고요 지금. 핫도그 들고 해외 한번 나가보려고. 명구 씨는 두 번의 창업 실패 후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봐주는 손님이 있을 줄이야. 하나만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게 더 신기하네요. 그동안 명구 씨는 음식 장사는 맛으로만 승부를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의 가게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일이 좀 바빠지면 주문을 받는 것보다는 뒤에서 사포해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이 있다 보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부처럼 종횡무진. 오, 명구 씨 많이 달라졌네요. 좀 놀랐어요. 뭐 진짜 바빴거든요. 주방에 있다가 이제 앞에 위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바빴는데도 진짜 너무 빨리 움직이고 하려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오늘 좀 감동했어요. 저 옛날 생각 좀 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님을 배웅하는 데 있어서도 두 사람 확연히 차이가 있죠? 한국인은 무조건 인사해요. 인사해. 항상.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이렇게 이상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눈치를 살피며 고개만 까딱했네요. 네. 아니 이렇게 하죠. 깡패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딱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손님은 항상 왕처럼 모셔야 돼. 아이 틀리잖아요. 아이 틀리잖아요. 느낌. 요거만 바꾸면 돼요. 요거만.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안 하셨어요. 저한테 안 하셨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90도 이렇게 인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이 보니까 저 고개만 까딱이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하나 다시 배웠네요. 여기서 충격을 먹을 줄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목이 빳빳한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며칠 뒤 사부는 명구 씨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시장 진짜 크네요. 되게 커요. 시장이 되게 크네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1층이 여기 1층이 야채예요. 음식은 중국에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식재료들. 조금 낯선 식재료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자연인인 저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청개구리. 이걸 먹어요? 네, 이거 먹죠. 어떻게 먹을까요? 여기 중국 요리 중에 있어요. 이거 또 샀어요. 18块钱。这个一整个18块钱是吗? 이게 한 판에 18원. 18원이요? 네. 이거 오리. 딱 봐도 오리 보이시죠? 중국에서는 닭만큼이나 많이 먹는 오리. 11块. 한 근에 11원. 한 근에요? 네. 여기도 오리. 오리 진짜. 14块. 이거는 한 근에 14원. 14원이요? 네, 아까는. 저거 잠시만요. 한 근에 18원.
아니죠. 18원 아니었어요, 한 건에? 11원. 11원이었어요? 네. 똑같은 신선한 제품인데 여기는 13원짜리 14원하고 저기는 11원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 할 때 원가에서 잘해야 돼요. 그 11원, 14원. 그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건 저쪽에서 하죠. 네네네, 알겠어요.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네네네네. 재료 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지금 가격 말해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네. 재료만 보고 있어요, 지금. 사부의 비법을 배우러 와서 구경만 하다니. 정신 차려요, 명구씨. 가격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1.8, 1.3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한 근에 1.8원이라는 거예요. 한 근에 1.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식당에서는 보통 이거 많이 써요. 여기 보시면은 얼마예요? 1원. 아까 그게 얼마였어요? 1.2원 정도 하거든요. 네, 1.3원. 네. 또 기억 못하잖아.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싸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이게 모이면은 그게 액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차이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한 달이면 한국 돈으로 170만 원, 160에서 17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감각에 생각해서 여기 한국보다 여기 야채가 싸니까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해외 창업에서 중요한 현지 물가에 대한 수업 제대로 받고 갑니다. 사실 사부와 명구씨는 1살 차이입니다.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부가 성공을 이뤄낸 것에 궁금한 것이 많은 명구씨. 학교를 북경으로도 다니셨잖아요. 예. 근데 하필 우한이라는 도시까지 와서 창업을 하신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을 할 때 일선 도시 자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포화 상태예요. 이미 한국인이 너무 많고 경쟁이 붙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도 많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손님도 자꾸 나눠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인맥 하나 없는 해외에서 창업을 하기란 쉽지 않았죠. 우한에 장소를 정하고 나서 3개월 동안 3개월 정도는 시장을 잘했어요. 유동인구가 좀 중요하니까 지하철 노선표 있으면 어느 지하철역 째닫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한 군데를 시장에서 계속 하루 잡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하려고 했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 안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거기는 거의 250만 원. 비싼 임대료에 번화가는 엄두도 못 냈고 그나마 번화가 근처에 가게터를 잡았지만 손님을 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관광지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마지막으로 여기 딱 보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리가 안 좋은 게 저는 구석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자리가 너무 안 좋죠.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네요. 그러다 보니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있었다는군요. 저도 원래 가게 문을 닫을까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가게 관리도 소홀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 안 좋은 상권인데 거기서 지금 어쨌든 장사가 엄청 잘 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중국분 입맛이랑 한국 손님들 입맛이랑 교차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중국 현지인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음식을 맛보게 해가지고 맞는 맛을 찾아야 돼요. 사부의 가게는 처음 6개월 동안 적자.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떠맡기지 말고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했죠.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음식의 서비스도 분명히 틀려질 거고 손님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도 틀려질 거고. 그래서 그때만 느꼈어요. 내가 음식을 요리하고 빨리 요리를 해서 시간 남을 때 이제 손님들을 아이컨택 맞추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무제적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